네, 31번 계속하겠습니다. 협의회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각하시켜 버립니다. 자, 1번이 정답인데 봅시다.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액계속 중 사정 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 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 자, 여기서 처분이 두 번 나오네요. 첫 번째 줄에 반려처분의 밑줄 쳐보세요. 반려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재처분의 밑줄 치면 재처분. 처분이 두 번 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재처분을 했는데 당초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해서 취소받아봐야 소용없어. 두 번째 재처분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재처분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권리 보호에 아무런 어떤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바로 아까 전에 했던 거예요. 그 가중적 제재처분 읽어보시면요, 저 두 번째 줄 끝에 법정 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이때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3번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자 이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 논산훈련소에 입영했어. 근데 입영 이후에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논산훈련소에서 한참 2개월째 막 땀 흘려가면서 훈련받고 있는 이 사람은 뒤늦게라도 이 입영 처분이 잘못됐으니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기해야죠. 그래서 이제 승소 판결 받으면 훈련소에서 나올 수 있잖아. 가능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요. 어떤 다른 사건이 있어. 이렇게 처음 이 사람도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그러다가 뭐 어차피 남자가 돼가지고 군대는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건데 내가 해병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병이에요. 해병대 지원한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소액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취소 판결 받아봐야 이미 자기가 자진해서 군대에 갔는데 이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자, 4번 계속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 등이 완료됐어. 원성회복이 불가능이 됐다. 그 다음에요. 불가능이 됐다 하더라도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처분과 도시개발 구역 지정 처분 및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예요. 이것도 뭐 판례를 읽어보면은 아주 복잡한 사안이 등장하는데, 공사 자체가 완료됐다는 거하고 공사야 나중에 만약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뭐 다시 이거는 완전히 공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나중에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사 완료됐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제 후속 단계로는 갈 수 없으니까, 만약 승소 판결 받으면요, 공사는 완료됐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소액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33번 문제입니다. 1번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한 후 원고가 계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 해제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액 이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여기 소집 해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역병 같으면 제대예요, 제대. 현역병은 제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공익근무요원은 소집을 해제했다라고 합니다. 소집 해제했다. 이미 이 사람은 말하자면 제대한 거야. 병역을 다 마쳤어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거 뭐 예전에 했던 소집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소액 이익은 없어진 거지. 자, 2번은 이거 나왔죠? 자, 퇴학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떻다고? 나중에라도 검정고시 합격해서도 퇴학 처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는 소액 이익을 일으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나중에 그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에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흡수되기 때문에 이걸 다투고 싶으면 이웃 주민들이 다투고 싶죠. 그러면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돼요. 원자로 건설 허가 처분에 다투야지 이미 끝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면은 이거는 소용이 없다.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취소받아봐야
원자로 건설하고 처분이 남아있는 이상 계속 원자로는 건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4번.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 그러니까 건축물끼리는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둬야 돼요.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해서 건축공사가 완료됐다면 이미 다 건물을 지었어. 네, 그럼 이때는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의 이견은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허가 처분을 지금 취소받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건축공사가 완료됐거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이거는 이제 행정사건으로는 처리가 안 되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자, 35번 문제로 가죠. 35번. 병역법상 군의관 등이 하는 신체 등의 판정은 항고소송에 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처분이란 것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처분이에요.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라 병무청장이 행정청이에요. 군의관은 의사야, 그냥 의사. 의사가 신체 등의 판정, A급, B급, C급으로 판정하는 걸 기초로 해서 병무청장이 하는 징병처분이 처분이지. 맞죠? 2번. 조례는 법령이잖아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은 그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두밀 분교 폐지 조례한 사건이라고. 이때는 처분으로 봐가지고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3번에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 통보한 대학 입시 기본계획 내의 내신 성적 산정 지침.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냐? 뭐 상대평가로 하냐, 절대평가로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히 뭔가 그 내신 성적이 영향을 주는데 상대평가냐 절대평가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대법원 입장은 이런 경우는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 뭐라고 했냐면 내부적 심사 기준을 시다라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사례입니다. 자, 4번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처분이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순간 이 사이트 운영자는 그 홈페이지에다가 사이트에다가 이제 이 본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물이니 청소년들은 접속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뭔가 장치를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7번 문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또 왔냐면은 지금 여기로 왔어요. 자, 소송 요건 중에 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일단 처분이라고 나왔죠. 여기다 쓸게요. 요 처분은 뭔가 아니? 처분이란 것은 뭐냐? 처분이라고 할 때 뭐냐? 이게 또 이걸 잘 알아야지. 처분은 뭐냐? 이거는 행정청이 한 행위에 돼요. 아까 봤듯이 병무청장이 아닌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처분이 아니었던 것이야.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어떤 행위에 됩니다. 근데 사실적 규율, 사실에 대한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규율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규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외부적 법적 효과가 나타나야 돼.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처분이 아니에요. 외부에 누가 있어요? 우리 국민이 있지. 국민들에게 직접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외부죠. 그리고 여기서는 법적인 상황이지 사실관계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여기 사실하고 해서 헷갈릴 텐데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규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계약 같은 거는 안 돼요. 이거 단독행위다. 행정청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지 쌍방간에 계약의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항구소송의 대상, 처분과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행위. 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혁신도시가 지금 지방마다 다 있어요. 이거 원래 노무현 정부 하에서요. 여러분 공공기관 본사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막 수도권에 집중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웬만한 큰 공기업들 본사들이 전부 지방에 가 있죠 다. 네. 그래서 이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강원도 원주시 사건이에요. 예, 강원도지사가 여러분 그 춘천 강원도의 큰 도시가 춘천이라고 있죠. 춘천. 근데 이 춘천을 제끼고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선정한 거야. 강원도지사가. 그러니까 춘천시야 춘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원주시를 혁신도시로 최종 입지 선정했다는 것이 과연 처분이냐 이거지. 처분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강원도지사는 맞아요. 행정청. 강원도지사. 법을 집행한 거지. 국제사실형도. 다만 근데 여기서 걸렸어요. 여기서. 지금 이 입지를 단순히 입지를 선정한 것은 그냥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지 아직 직접적으로 춘천 시민들이나 춘천시에게 어떤 법적인 권리상의 무슨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요 단계에서는. 그지? 최종 입지 선정 행위 자체는 외부적으로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행위까지는 아직 안 됐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2번 국가공무원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자, 이것도요. 잘 나오는 질문인데 당연퇴직이라고 나왔어.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에 퇴직 의사표시 없이 특별한 퇴직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직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퇴직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가 있어. 공무원이 될 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인사행정이 좀 부실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이걸 제대로 발견 못해가지고 공무원에 임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한 20년쯤 공직생활 하다가 그 사유가 발각이 된 거야. 결격 사유가. 그러면은 당연 퇴직당합니다. 즉 당신은 오늘부로 퇴직당합니다라는 특별한 인사발령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어때요? 공무원이 아닌 거야. 자, 그래 봅시다. 처음에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었죠. 결격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임명할 당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얘기는 공무원이라는 얘기야 뭐야?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죠. 공무원 지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연퇴직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설사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뒤에도 여전히 공무원이 아니죠. 자, 보세요. 아까 어떤 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법적으로 무슨 영향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권리나 지위상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그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퇴직 발령 전후로 보더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요 전에도 공무원 아니었고 요 후에도 공무원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퇴직 인사 발령이 무슨 법적 효과가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뭐예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결격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그냥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자, 37번에 2번 결론.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인사발령을 받더라도 억울하죠. 억울하더라도 이걸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행정소송은 안 되지만 민사법원에다가 민사소송 제기하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지위 확인의 소호 같은 걸 제기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공무원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걸 법적으로 확인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인사발령을 당연퇴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3번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 시청 반려행위. 이거 반려행위는 거부행위인데 이것도요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이거 예전에는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지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장부에다가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변경됐어요. 판례가. 이젠 처분입니다. 왜냐? 지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효과가 큰 행위예요. 지목, 땅의 종류인데
땅의 종류,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나대지로 바꾼다. 이런 거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서 큰 차이가 나거든. 따라서 변경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얘기는 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공무원에 대한 불문 경고 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요것도 예외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불문 경고 조치는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불문 경고 받으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돼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승진하는데도 지장이 있죠.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가니까 이거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분에 해당합니다. 39번 처분에 대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 세무당국이 소의 무슨 맥주 회사에 대해서 갑과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할 걸 요청에 동그라미 하고요. 명령한 게 아니죠. 요청이라는 건 뭘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 해주세요니까 상대방은 이걸 이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명령 내린 게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돼. 따라서 상대방에게 외부적인 법적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 처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청이 전기 공급자에게 위법권 처분에 대한 단전을 요청하니 마찬가지죠. 요청 동그라미 하면 이것도 역시 상대방이 꼭 따라야 될 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3번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는 아니라겠죠? 아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오답이고 4번 병역법상 신체 등의 판정은 왜 처분이 아니라고요? 행정청이 아닌 군의관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1번 봅니다. 처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송법상 처분이라 하면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요 1번 지문은 행정소송법 규정이에요. 그냥 그대로 행정소송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게 문제는 그 두 번째 줄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라고 되잖아요. 그럼 요 말의 뜻을 둘러싸고 굉장히 분분한 거지. 뭐냐 이거야. 너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그래서 이 특히 대상적 기업 관련해서 처분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존재했고 그래서 여기 문제집에 보시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41번에 2번. 신체 등의 판정 딱 나오면 이제 알겠죠? 그래서 맨 뒤만 보면 돼. 문장에 맨 뒤에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맞네. 3번. 처분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어쩌고 쭉 봐요. 눈으로. 그러면 이거 다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3번도. 자, 4번 보시면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에게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밑줄 치놓고요. 여러분 근거가 행정규칙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처분이냐 아니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처분인 것이지 이러한 것의 근거가 행정규칙인지 법률인지 법규명령인지 이런 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조금 전에 풀었던 우리 문제 중에 불문경고조치 사건 있었죠? 예, 444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444페이지에 보면 37번에 4번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규칙에 있는 제도예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있는 이러한 제도도요. 이게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면 문제 41번에 4번 있죠? 자, 아까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네. 처분의 요건을 갖추면 처음이 되는 거야. 자, 틀렸죠? 그러니까 4번. 43번 문제로 갑니다. 43번. 자, 옳지 않은 것은 개발제 또 나왔네요. 개발 제한 구역 중 일부 구역을 일부 취락을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는 이익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이건 이른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2번. 국토계획 및 이용의 관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 있죠. 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이게 무슨 제도죠? 만약에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원래 땅이라는 것은 개인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주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일정한 구역이 허가 구역을 묶이게 되면 이거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따라서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따르죠. 법적인 효과가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잖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 이 요건에 해당하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냈네요. 많이 나오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처분이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처분입니다. 자, 3번. 표준 공시지가 결정은 처분성을 가집니다. 틀렸죠? 가집니다. 거기 4번하고 묶어놓고요. 개별 공시지가 결정도 처분이고, 그지? 표준 공시지가 결정 처분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표준지.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수천만 개의 필지 중에 표준지를 딱딱딱 골라가지고 땅값을 정하는 게 표준 공시지가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넘기면 이 사람들은 그 표준지 주변에 있는 필지들에 대한 개별적인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무슨 효과가 나요? 바로 여기에 따라서 각종 세금, 부담금 이런 게 부과되거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처분이에요. 표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순간 나중에 보상금이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상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처분이죠. 그런데 5번에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2010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이런 걸 아무리 정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여기가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내 땅이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땅 위에다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을 처분으로 봐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지. 45번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처분에 관한 문제네.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나 지적 공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이러면 딱 보고서 맨 끝을 보면 돼요. 문장. 지목 변경은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지. 처분이 아니다가 아니라 처분이다. 왜 그래요? 그 앞에도 고쳐야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이라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맨 뒤에도 행정처분이다. 자, 2번. 행정청이 내리는 사실행위서의 단수 조치도 역시 처분입니다. 여러분, 단수 조치는 수돗물 공급을 끊는다는 거야. 끊는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행위인 것 같죠? 사실행위. 수돗물 끊는 법률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단수 조치를 받게 되면 사람이 인간이 마시고 싶은 물을 마실 수 없으면 그건 큰 권리상의 제한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법적인 효과라고 봐야 돼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예요. 물을 끊는다는 거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인 행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처분입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아무 애가 잘못도 없는데 수돗물이 끊겼어. 그러면은 법적으로 투쟁을 해야 돼요. 행정심판 제기하고 막 해야 됩니다. 처분이에요. 3번에 사업 인정은 토지 수용 절차 중에 중간 단계를 불과하나 이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하거나 의무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이죠. 당연.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토지 수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이라는 사업은 공공사업이다라는 걸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4번 내인가를 받은 자, 내인가, 미리 인가를 받은 것. 당신은 우리가 장차 인가를 내주겠습니다. 이게 내인가예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겠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내인가예요. 내인가를 받은 자가 자의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내인가를 취소할 뿐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인가의 취소를 본인가 신청의 거부 처분으로 보느냐? 내인가의 취소를 본인가 신청에 그렇겠네요. 지금 아직 본인가에 대한 허가가 안 나왔잖아요. 본인가 신청에 대한. 그러니까 내인가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본인가 신청도 거부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5번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서 인허가에 앞서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 공사 등을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처분은 행정 내부적 중간 행위라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한 행위다. 네.
그죠? 적정 통보라는 것은 뭐죠? 적정 통보라는 것은 당신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니까 이건 역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47번) 문제 봅니다. 납골당 설치 분쟁. 납골당이라는 거는 일본식 용어라 지금 바뀌었어요. 참. 납골당이 아니라 봉안당으로 이제 용어가 순화됐죠. 봉안당이라고 하지. 아무튼 봉안당 설치 분쟁에 대한 판례점 옳잖아요. 1번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의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영향권 내에 동그라미하고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자, 납골당 설치 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해서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한 환경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추정된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해서 납골당 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 설치 기준, 관계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행통지란 건 해도 됩니다. 이게 납골당을 설치해도 됩니다라고 행정관청에서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보면 타당하다. 4번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향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새로이 첨가인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이직의 변동을 일으키므로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이행통지를 항고순에 대해서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판례를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을 읽어보시면요. 판례를 수리를 하게 되는 순간 수리를 하게 되면은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취득되었기 때문에 이행통지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이건 좀 어려운 판례네요. 49번 문제 봅니다. 49번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말은 처분이 아닌 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처분이 아닌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및 고발 의결에 관한 소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어디다 고발한 거죠? 검찰에다가 고발한 거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검찰에다가 고발하면 검찰은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 처벌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지.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요, 여러분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검찰에 고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검사가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검사가 만약에 기소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면 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자체를 가지고 행정법원에다가 이걸 고발 조치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이제 120%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하거든요.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연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 제기하면 돼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 의미결. 이거는요, 그 지방의회 자체가 하나의 행정기관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의장은요, 행정법원에다. 이거하고 항상 비교하라고 했죠. 국회는 특별히 우리 헌법이요. 헌법 64조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어. 근데 지방의회에 관해서는 그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처분이에요. 자, 4번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원래 민간인이라고 했죠. 민간인.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원래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근무 행태가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관이 있지.
경찰관이 하는 행위하고 거의 똑같이 그런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행정사건이다 이거죠. 자, 51번 봅니다. 51번. 자, 기업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한 경우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취소수 등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당초는 변경 처분은 아니다. 유리하게 변경되기 전 있죠. 네, 그걸 대상으로 한다. 그게 당초 처분이에요. 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거는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해야지. 이건 틀렸고. 디귿 대학교원 교수죠. 교수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면접만 통과하면 임용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이 사람을 신규 임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사실상 거부하는 종국적인 조치로서 항고소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맞아요. 리얼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 보완 시정 명령은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 직접 표시한 것이고 표시한 것이니까 뭡니까? 행정처분이지. 노동조합 규약이 잘못됐으니 이걸 변경하시오, 보완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걸 또 따라야 되거든요. 상대방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건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53번. 자, 거부 처분도 많은 쟁점을 갖고 많은 사례들이 있지. 내가 국민이 뭘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 자, 1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행정절차법에서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거부 처분. 자, 침입적 처분할 때는 미리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 단계에서는 아직 상대방에게 어떤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침입적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어떤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청권의 근거는 법규일 수도 있고 굳이 법규가 없다 하더라도 조리상으로도 신청권이 있으면 됩니다. 신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3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행정심판 제기했어. 그랬더니 이행을 명령하는 재결이 있었더라. 그럼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무슨 효력이라고 배웠죠? 아까 전에? 이걸 기속력이라고 했죠. 기속력. 이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을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효리요. 이 기속력이에요. 4번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가령 작년 말까지가 유효기간이었는데 만료된 후 지금 4월 달에 제기했어. 투전기업소 갱신허가 신청을 제기하니까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그럼 이건 새로운 어떤 허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죠. 왜냐하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서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냐? 이거는 저기네요. 이제 보니까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신청 거부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이미 만료된 그 투전기업소 허가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고 봤어요. 네, 55번 보겠습니다. 55번 문제.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만 문제를 내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죠. 도대체 뭘 물어보는 문제지? 읽어봐야 돼요.
자, 부지 사전 승인이 나왔어.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우선순위 결정, 파산 신청. 딱 보면 네. 이게 지금 문제집이다 보니까 문제집이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눈치채면 안 되고 만약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딱 보면 야, 이건 처분이 아닌 처분인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도시 2, 3, 4번은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부지 사전 승인 제도는 부지 사전 승인이 나오면 일단 그 자리가 원자로가 건설될 수 있는 자리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부지 사전이. 다만 앞에서 이런 문제 봤었죠. 원자로법상 부지 사전 승인 제도가 있었고 이미 원자로 건설 허가가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한다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자로 건설 처분에 건설 허가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자체도 처분에 해당합니다. 독립적인 처분이에요. 57번 문제 보죠. 재결을 다투는 취소소송. 57번 문제까지는 여전히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소송의 대상이 뭐냐 할 때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라고 배웠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자, 57번에 1번.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원처분이 위법하다 하면 원처분을 상대로 제기해야지. 재결은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합니다. 2번, 법령상 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결 자체에 위법함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 적법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것도 역시 이 재결 자체가 위법하죠? 그럼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는 것은 주체건 형식이건 절차건 내용이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네, 재결 자체 내용에 위법함이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5번,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재결 취소등이 제기되면 이제 기각시켜 버리죠. 자, 59번 보겠습니다. 59번.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바뀌었어요. 아, 드디어 이제 조금 전에 요게 끝났습니다. 요거 취소소송의 요건들을 살펴본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제 정식으로 취소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자, 오늘 59번 한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59번은 그래서 취소 사유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59번. 자, 여기에 어떤 일정한 처분이 있었어요. 가령 영업 정지 처분, 정지청 처분 2개월이다. 처분할 때 어떤 이유를 밝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업 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12시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업인데 1시까지 했어. 그래서 이제 처분을 내렸다 이거죠. 상대방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이제 쭉 진행되겠지. 이 과정 중에 행정청 입장에서요. 행정청이 보니까 재판에서 질 것 같아. 이러다가는 질 것 같아. 그래서 처분의 사유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하는데 그 변경 어떻게 변경했느냐? 미성년자에게 그렇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영업정지처분 2개월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과연 이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분 사유를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받아줄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처분 사유의 사후 변경 문제예요. 이 받아줄 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일단 장점이라는 거는 어차피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재판을 이용해서 쟁점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른바 소송경제, 행정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원래 소송인데,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갑자기 소송 진행 중에 이렇게 사유를 변경해버리면 상대방이 방어하는 데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나름대로 가령 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하고 막 머리를 맞다고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막 방어 방법을 강구해 왔을 거야. 그죠? 근데 느닷없이 행정청에서요, 이 얘기는 이제 쏙 집어넣고 딴 얘기를 하면 이거 깜짝 놀랄 일이지. 당황스럽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뭔가 이거는 좀 불합리해. 공정한 게임이 안 될 가능성이 커. 자, 그래서 처분 사유를 나중에 사후에 변경한다는 것을 과연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냐가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한 판례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죠. 네. 이거 함부로 변경을 허용한다면 행정청이 처음에 처분할 때 신중하게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기사동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 뭐냐면 기사동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동일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자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관계 아니에요.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 네. 그러면 사실적으로 시간 제한을 미준수했다는 것과 미성년자에게 술 마셨다는 건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실이나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다른 사건에서요. 첫 번째 사례가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이 공원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예. 불허가 처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이 지역은 공원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상 공원의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했다. 근데 나중에 바꾼 이유가 보니까 여기는 미개발지이므로 아직 환경 보존 계획이 아직 미수립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죠. 여러분 보시기에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공원 인근이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므로 보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어때요? 비슷하지? 그래서 저런 아래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기사동 범위 내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걸 인정했다는 거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59번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더라도 없으면 안 돼요. 있는 경우에 추가 변경을 인정한다고. 틀렸죠. 2번 추가 또는 변경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동일성이 인정돼요. 상대방이 알았건 몰랐건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에 따라서 해결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알았기 때문에 동일하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3번 이건 어떨까요? 군사시설 보호 밖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 판매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소송에서 당해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 사실관계가 동일한 거 보라고요.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었다.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이다라는 사실은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겠죠? 3번이 정답. 4번 어때요?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확인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행동으로 제시된 자, 준농림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요거 동그라미하고 준농림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 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 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존 이런 요거는 오히려 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준농림 지역이니까 뭐 자연환경이 보존돼야 되고 뒤에도 어때요? 자연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또 오히려 기사동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또 4번은 틀렸고.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송.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